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국 수석의 조국은 과연 자유대한민국일까? 아니면 어떠한 대한민국일까? 어떠한 나라가 그의 조국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느닷없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라는 그런 분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며 SNS를 좋아하고 교수답지 않을 정도로 SNS를 통해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잘 표현하곤 한다는 그런 얘기 또한 익히 듣고 있었던 처였습니다. 재학 시에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에 구속되었고 출소 후에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학자로서 형법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 비서관의 줄임말입니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그야말로 민정, 공직기강, 민원 업무 등 그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비서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분이 민정수석 비서관이 되자마자 그는 이상하리 많지 이곳저곳 다 참견하는 소위 광폭 비서관이 되어갔습니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해 거듭된 인사참사를 불러일으켜 언론과 국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물러가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어도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며 건재하며 날이 갈수록 그의 SNS 광폭 행보는 거칠어지고 국민들의 평온함에 찬물,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보여 마치 언론의 중심에 서려는 저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인 민정수석을 하면서 소셜미디어에 그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글을 써서 야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 야당을 향해 대놓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정치 행위는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과 유사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행보를 보였던 분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하여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민정수석도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고위공무원 공직자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더더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분을 잊고 청와대 대변인인 양 이사한 저사한마다 다 나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나대면서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쪼개면서 나라를 들쑤시고 다닐까요? 중앙일보는 가장 최근에 나흘 동안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17건이나 되는 소위 반일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기사화했습니다. 평균 하루에 그러니까 4억 건을 페이스북에 반일 메시지를 쏟아내놓고 있다는 그런 산술평균이 나오는 거죠. 느닷없이 지난 13일 날은 민중봉기를 부추기는 노래, 동학난을 소재로 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죽창가. 그걸 갖다 끄집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죽창가를 잊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특유한 선동선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SNS에 본격화시켰습니다. 지난 18회는 아닌 밤 홍두깨식으로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다 라고 마치 독일 전체주의 시대인 독일 히틀러 시대의 그 괴벨스 선전상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선동선전도 해댔습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까지 하면서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쫄지 말자라는 그런 말까지 썼습니다. 이 품격 없는 언어인 쫄지 말자라는 말까지 쏟아낸 조국 민정수석의 진정한 조국이 어디인지 갑작스럽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꿈꾸는 자유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애국할 것 같지 않은 그의 정치 공세 SNS 내용과 야당을 파상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던 조국 민정수석이 갑자기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따지니 조국 민정수석이 애국을 해야 하는 그의 조국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밖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20일에는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국가 간 조약은 외교 관행에 의해 사법부 판단을 조율 유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법 자제의 원칙이 있다는 것쯤은 법과대학 출신인 수석께서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국민을 친일파로 내모는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함부로 SNS 통해서 내뱉고 있는 조국 교수, 참 여러 가지로 그분의 그 언행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요. 조국 수석이 밝힌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발언 말이죠. 국민 편가리의 발언입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갈림길에 국민을 강제로 그 위치에 투입을 시켜서 무조건 한쪽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정치공학 방식, 이런 유형은 어디선가 역사책이나 정치공학책에서 보았던 기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이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다그치던 SNS상의 폭주는 아주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든지 간에 좌우지간 지난 18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던 그리고 공동선언문을 냈던 날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고 조국 수석은 예를 들면 편가르기를 같은 날 시행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청와대가 18일 보여준 모습은 그래서 모순의 극치를 국민에게 보여준 셈입니다. 어떤 주요 언론은 조국 수석의 발언이 감정적 반의를 선동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친일로 낙인 찍으며 국민을 편가르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평가한 언론도 있습니다. 쫄지 말자는 조국 수석의 품격 없는 말을 듣는 일부 국민은 조국 수석이나 청와대가 지금 쫄고 있기 때문에 품격 없는 용어가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반신반의하기도 한 국민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국민 일부는 총선 전략을 세우는 중에 경제 실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려오는 소위 경제폭만 심판론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야당 쪽으로 더 씌우기로 함으로써 야당 친일 프레임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받고 야당을 이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치공학적인 술수가 아니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집권당 및 문 대통령의 상황이 급변하면은 조국 수석 당신이 큰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의 비서관일 뿐입니다. 비서관이라는 건 비서의 역할을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고 나설 때는 그거는 국정이 허물어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께서는 자중자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